자, 어쨌든 우리 경우의 수 나갈 건데, 자, 자, 이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요 세 가지를 좀 알아야 돼. 시행, 사건, 경우. 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네. 이런 거야. 자, 선생님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어요. 네. 글씨가 점점 엉망이 되는 것 같아.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자, 여기 안에는 어떤 시행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네. 사건이라는 것도 들어있고 경우라는 것도 사실은 들어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여기서 해석을 좀 하면, 얘들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시행을 하고 있냐면 주사위를 던졌다. 한 개 던졌다라는 시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시행은 뭐냐면, 이 경우의 수에서 시행은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나올 수 있을 어떤 그 사건이 발생될 확률이 항상 같은 행위를 반복할 때를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내가 만약에 머리를 때렸어. 왜 때려? 머리를 때려. 아니, 머리를 쓰다듬는, 응? 신발을 닦아주는, 코를 풀어주는, 이런 건 시행이라고 하지 않거든. 왜냐면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게 일어날 확률이 같은 건 아니잖아. 그치?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해. 그래서 너희 주사위를 던질 때도 이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지는 않거든.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해. 왜냐면 요거는 이면이 나올 확률과 요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물론 구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넓이를 통해서. 자, 어쨌든 그런 걸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시행이라는 건 주사위를 한 개를 던졌다라는 게 시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거야?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들은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네. 4가 눈이 나오는 사건, 네.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지, 그치? 네. 이렇게 하면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명확히 단어를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우리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치? 근데 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어떤 게 있냐면 2가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경우의 수가 몇이 나오는 경우와 2가 나오는 경우와 4가 나오는 경우와 6에 나오는 경우, 이렇게 몇 가지가 존재한다?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시행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그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세아리는 게 바로 뭐라는 거야? 경우의 수라는 거야.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요. 뭐가 없어야 돼? 중복이 없어야 돼. 맞아? 그리고 또 뭐가 없어야 돼? 선생님이 절대로, 선생님 몸에서 절대로 뭐 해지지 않지, 그치? 살이 빠지죠. 그치? 그래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사실은 세하러 가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경우의 수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런 행위를 너 하면은 뭐라고 한다고 해? 뭐 한다고 해? 선생님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맞돌이 있을 것 같은데? 노가다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지, 그치? 맞니? 맞니? 네. 근데 노가다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건 사실은 맞아. 해야 되는 유형들이 분명히 있어, 그치? 근데 우리 노가다라고 하지 않고 뭐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형도를 그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맞니? 맞니? 이 수형도라는 건 너희 가지치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어쨌든 조금 다른 얘기로 왔는데 경우의 수라는 건
이 시행 사건 경우라는 것만 확실히 이해하면 그리고 우리가 빠짐없이 중복 없이 노가다를 하여 실제로 하나 다 뭐 하면 세알인다면 어려운 문제는 없는 거야. 그치? 네. 맞아. 맞아. 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자, 선생님이 빨간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어. 네. 빨간색 주사위와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어. 그지? 동시에 던졌어. 근데 빨간색 주사위에는 짝수의 눈이 나오고 파란색 주사위에는 홀수의 눈이 나온대. 응? 그럼 우리가 이거를 수용도를 한번 그려볼까? 자, 빨간색 주사위에선 2가 나왔어. 그지? 네. 그럼 파란색 주사위에 뭐가 나와야 돼? 1, 1이 나올 수도 있고요. 3이 나올 수도 있고요. 5가 나올 수도 있지. 그치? 네. 자, 그리고 또 빨간색 주사위에서는 4가 나왔어. 그지? 네. 그럼 파란색 주사위엔 뭐가 나오고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그지? 또 빨간색 주사위에서 몇이 나왔을 때 6이 나왔을 때 파란색 주사위에는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이렇게 우리는 지금 수용도를 통해서 경우의 수를 세하려는 게 사실은 경우의 수의 풀이거든. 그럼 이렇게 하면 총 몇 가지가 나왔다? 9가지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자, 혹은 예를 들어 자, 선생님이 빨간색 주사위를 던지거나 또는 무슨 주사위를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어. 그지? 맞아? 네. 그러면 빨간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 1이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가 있지. 그치? 네. 그 다음에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어. 네.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2, 3, 4, 5, 6. 맞니? 그러니까 내가 빨간색을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였고 6가지. 파란색을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12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우리는 실제로 얘네들을 일일이 뭐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세하려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지? 네. 근데 여기서 뭐가 일어나냐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와우. 여기서 이런 얘기 너 이거 들어봤었지, 그지? 네.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도, 그지? 여기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냐면요. 아, 경우의 수에는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구나. 근데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이 존재한다? 합의 법칙이라는 거와 곱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 근데 합의 법칙이라는 건 선생님 뭐는 법칙? 또는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했었고 곱의 법칙은 and 그리고의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네. 즉 여기서 합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되지 않을 때 뭐라고? 동시에 발생.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되지 않을 때야. 네. 자 봐라 선생님 여기서 두 가지 예를 들었지 그지? 네. 그럼 여기서 빨간색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과 파란색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 동시에 일어났지 얘네 그지? 네. 근데 여기서 빨간색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과 파란색 주사위를 던지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났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건 어떤 거야? 첫 번째야 두 번째야?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래서 빨간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와 6가지와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몇 가지를 6가지를 뭐 해서 더해서 12가지가 되는구나 라는 걸로 정리를 했다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 하지 않아도 일일이 세알이지 않아도 수영도를 그리지 않아도 이 법칙을 통해서 구해갈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은 뭐냐면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발생되거나 또는 연달아 일어날 때 연달아 일어난다라는 건 너희 문제 풀어봤겠지만 중등 과정에서 다이랑 한웅이랑 순서대로 뭘 할 거냐면 제비를 뽑을 거야. 이랬을 때는 순서대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이랑 이렇게 한웅이랑 같은 구멍에 손을 같이 이렇게 놓아가지고 이렇게 뽑는다는 게 아니잖아. 아니 설명을 하는데 왜 이런 반응이야? 연달아니까 한웅이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다이가 먼저 뽑거나 다이가 먼저 뽑고 그 다음에 누가 뽑거나 김한우. 한웅이가 뽑거나. 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사건은 한웅이가 사건을 뭐 뽑았어. 제비를 뽑았어. 네.
그 다음에 다이가 뽑았어, 그지?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가 가끔 이런다. 선생님 시간적 동시가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여기서 연달아를 붙인 것뿐이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예. 자,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는 빨간색 주사위를 던지고 파란색 주사위도 던지잖아, 그지? 네. 그러면 여기서 빨간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그리고 파란색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벌어지니까 얘네들을 뭐 하자? 곱하자. 그러니까 3, 3은 몇이 되는구나. 9가 되는구나. 이게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라는 혁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이런 수영도를 그리지 않고도 이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겠구나라고 정리를 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사실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의 설명은 끝이야. 이게 다야. 뭐 없어. 이론적 설명은 이게 끝이야. 유형들을 한번 봐보자. 자, 사실 선생님이 아까 지금 여기 촬영은 하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사고의 전환이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지? 네. 그럼 그 사고의 전환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뭐예요? 너희 잘 생각해봐. 자, 선생님이 너희 5명 중에 반장, 부반장 2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1, 2, 3, 4, 5 5개의 숫자로 두 자리 수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어때? 같잖아. 왜냐면 얘네들은 어떤 거니까 같은 일이니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1, 2, 3, 4, 5 5개의 수 중에 나는 반장이라는 10의 자리수와 부반장이라는 1의 자리수를 고를 거야 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경우의 수 문제, 뒤에 가서 순열 문제, 조합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들을 기억하고 가자고. 알겠지? 네, 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초적인 설명이에요. 이거 너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였는데, 그지? 저거 그냥 쉬웠어. 뭐지? 오늘 이렇게 정리도 좀 해봤어요. 오. 쌤 멋져요. 정리하는 아니야. 내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죠. 선생님 책상 정리나 하세요. 네. 근데 저기 네, 그래요. 여기 나왔으니까 얘들아 교란 수열이라는 게 뭐냐면 네,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요것도 선생님 다 정리가 된 다음에 할 거야. 네. 교란 수열 또는 완전 수열이라고도 하고. 네. 2차 분수 자, 할 거예요. 근데 요거부터 설명을 했으니까 선생님 이걸로 하는 건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질 때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의 합이 뭐가 된대? 4의 배수가 된대. 그지? 그러면 우선 먼저 정리를 할 게 있어. 이거는 경우의 수는 순열 조합 다 마찬가지지만 우선 주어진 조건을 정리해 가는 게 사실은 1번이야. 제일 중요해. 네.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쉬운 거지만 눈의 수의 합을 보자고. 자,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주사위의 합이야. 그지? 맞아? 근데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최소값은 얼마야? 1이지. 그지? 최대값은 얼마야? 6. 근데 두 개의 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눈의 수의 합의 범위는 어떻게 돼? 2, 2, 3, 16 이하가 되는 거지. 그지? 아니 12 이하가 되는 거지. 그지? 맞니? 자, 근데 이 안에 4의 배수들은 누가 있어? 4와 8과 12가 있지. 그지?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의 합이 몇이 되는 경우? 4가 되는 사건 또는 눈의 합이 몇이 되는 사건? 8이 되는 사건 또는 눈의 합이 몇이 되는 사건? 12가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놓자. 응? 자, 그럼 보자. 야,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는 뭐가 있어? 어떤 경우가 있어? 1, 3이 나오는 경우 2, 2가 나오는 경우 3, 1이 나오는 경우지. 그렇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왔어?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눈의 합이
8이 나오는 경우는 뭐가 있어? 6, 6, 2, 2, 5, 5, 3, 4, 4, 3, 5, 2, 6 이렇게 몇 가지? 5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2가 나오는 경우는 6, 6 이렇게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지. 그러면 여기서 눈의 합이 4가 나오는 사건과 눈의 합이 8이 나오는 사건과 눈의 합이 12가 나오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이야. 없는 사건. 없는 사건이니까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 합의 법칙이 적용될 거니까. 따라서 얘는 3 플러스 5 플러스 1이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9가지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이해돼? 네. 별 얘기가 아니야. 사실은 이거 너희 다 풀 수 있어. 심지어 니네 동생들도 다 풀 수 있어. 그지? 응? 이 정도면 어려운 게 아니잖아. 그지? 자, 선생님이 아까 저기 노가다를 할 때 아니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생각의 전환. 빠짐없이 그 다음에 중복 없이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풀 때도 얘들아 선생님 여기서 조금 다르게 하기는 했는데 기준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 어떤 기준을 잡냐면 얘들아 여기서는 선생님이 어떤 기준을 잡고 한 거냐면 작은 수부터 하는 게로 기준을 잡고 한 거야. 앞에 수를 작은 수부터 할 거야. 뒤에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 일단 두 번째는 기준을 앞에 수가 뭐가 오도록 큰 거. 큰 거부터. 그럼 큰 거부터 하나하나 내려가는 거랑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랑은 사실은 같은 방법이기는 하잖아. 그지? 예. 근데 이거를 내가 뜬금없이 여기서부터 나는 4사부터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게 어때? 규칙이 깨지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다 잡는 것도 중요한 거야. 알겠지? 네. 왜 선생님 부분집합 구할 때도 좀 그런 거를 보여줬었는데 그지? 원소 1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지? 네. 기억하니? 네. 자 봅니다. 자 어쨌든 2번 볼게요. 계속해서 뭐 요거는 그닥 어려운 건 아닌 겁니다. 그죠? 네. 자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자 1번입니다. 1번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를 뽑았을 때 10의 약수의 눈이 나오거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10의 약수의 눈을 뽑는 사건 그리고 또는 4의 배수의 눈이 배수가 적힌 수를 뽑는 사건 이렇게 나눠서 보자고. 그지? 네. 자 왜냐면 우선 보자. 자 그럼 10의 약수 뭐 있어? 1, 2, 5, 10. 그렇지 1, 2, 5, 10 이렇게 몇 가지 사건 몇 네 가지 가지. 경우 4가지 경우. 그지?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는 뭐 있어? 4, 8, 4, 8. 16, 20. 그지? 이거 뭐 사실 안 쓰고 싶긴 한데 나누면 되니까. 자 그래서 몇 가지야? 5가지지. 그지? 근데 얘들아 이 하나를 뽑았을 때 10의 약수인 사건과 4의 배수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이 없는 사건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법칙이 적용되면서 합의 법칙이 적용되니까 얘네들을 더해서 몇 가지가 되겠다? 9가지가 되겠다라는 거. 오케이? 네. 물론 학교에서는 시험 문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좀 중요한데 사실은 이 경우의 수라는 건 우리가 집합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 집합. 니네 A 합집합 B를 한번 생각해봐. A 합집합 B의 정의가 뭐였지? A가 가지고 있는 A와 원소 A 합집합 B의 원소 X는 어떤 성질을 갖는 애였냐면 이 X는 라지 A의 원소 그리고 X는 라지 B의 원소.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정리가 돼야 돼?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가 들어가는 거야? 또는이 들어가는 거야? 또는이 들어가는 거지. 그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중복되는 애들은 뭐 하자? 빼자. 제외해주자라는 게 바로 합집합의 개념인 거잖아. 그치? 근데 경우의 수에서도 똑같더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그치? 제일 중요한 건 세알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 없이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는 게 중요하다고. 그치? 자 어쨌든 2번을 보면 여기서 뭐에 어떤 수가 나오거나 4의 배수가 나오거나 혹은 몇의 배수가 나오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4의 배수의 눈은 수는 어떤 게 있냐면 4, 8, 12, 16, 20 몇 가지가 있어? 5가지가 있지. 그 다음 5의 배수는 뭐가 있어?
5, 10, 15, 20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 네 네 가지. 가지. 근데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지, 그지? 네. 그러니까 합의 법칙이 적용돼서 더해줘서 9라고 쓰면 틀린 거라고.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왜?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 뭐 없이? 중복 없이. 근데 누가 중복되고 있어? 20. 그러니까 얘는 뭐만큼은 4의 배수와 5의 배수의 공배수들은 제외해 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예. 따라서 몇 개를 제외해서 한 개. 한 개를 제외해서 8개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네. 자, 집중. 네. 자, 다음 봅니다. 자, 3번이에요. 자, 방정식, 부등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입니다. 그죠? 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마찬가지 수용도를 그리면서 해결을 해 나갈 거야. 아? 네. 자, 봐라. 1번입니다. 자,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몇이라고 그랬어? 10.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 y, z의 순서상을 구하라고 했거든. 근데 선생님이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서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x에 뭘 넣고 y에 뭘 넣고 z에 뭘 넣고 이렇게 하나하나 구해줄 거예요, 그지? 그럼 선생님 이렇게 직접 넣어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필요하다고? 기준이라는 게 필요해야 우리가 빠짐없이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어떤 걸 기준 잡냐고? x를 기준 잡냐고, y를 기준 잡냐고, z를 기준 잡냐고? Z. 그러면 왜 z를 기준 잡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니네 이렇게 대답할 거야. 네, z의 개수가 크니까 선생님 z를 기준으로 잡을 거예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왜 개수의 값이 큰 걸 기준으로 잡는 건데? 도대체 왜? 편하니까. 왜 편한데? 어떤 부분이 편한데? 이거 많이 다 안 해봐도. 자, 예를 들어 이런 건데 너희 x 플러스 5y가 8이래. 네. 아니야, 걔 18이라고 하자. 다이랑 눈이 마주쳐가지고 기분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1이면 얘는 17이어야 돼. 예. 얘가 2면 얘는 몇이 돼야 돼? 16이 돼야 되고 얘가 3이면 얘는 몇이 돼야 돼? 15. 얘가 4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 14. y가 아니고 5y가. 그냥 이렇게 쓴 거야. 선생님이 이제 y를 구해갈 건데 그러면 얘 y는 뭐가 돼? 5분의 10. 5분의 17, 5분의 16, 3, 5분의 14. 즉 이렇게 개수가 작은 걸 기준으로 잡으면 얘네들은 변수의 성장률이 일씩 커지게 되는 거니까 얘의 성장보다 작잖아, 그지? 근데 사실은 얘네들의 자연수 값이 나오려면 우리가 분수 값이 아닌 유리수 값이 아닌 자연수로 이렇게 똑 떨어지기 위해선 얘의 성장률, 성장률이라는 얘기를 했어 갑자기. 어쨌든 얘가 커짐에 따라 얘가 커지는 비율이 일정해야지 계속 자연수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그게 아니니까 얘가 1만큼 커질 때 얘는 5분의 1이 커지는 거잖아, 그지? 와우.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근데 얘가 5분의 1이 커질 때 얘는 몇이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5가 커지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무조건 자연수일 거야. 하나 값만 구해준다면,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개수가 어떤 걸? 큰. 큰 걸 기준으로 잡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얘를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0이라고 잡지 말고 3z 플러스 2y 플러스 x는 10이라고 잡고 문제를 풀자고, 그지? 그리고 또 하나 약속하는 거야. 우리는 앞으로 수강생 얼굴처럼 항상 뭐 한 걸? 밝은. 큰 걸 기준으로 잡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서 자 3z가 들어갈 수 있는 3z가 될 수 있는 얘는 당연히 10보다는 어떨 거니까 작은. 작아야 되니까 z에는 최대 몇이 들어갈 수 있어? 2요. 3이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고. 그리고 2y 플러스 x가 그럼 몇이 되는 거야? 1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만족하는 yz, x, y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해보자고. 네. 왜? 우리는 뭐 없이 가야 되니까? 맞아요. 빠짐없이 가야 되니까.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기준을 세웠어야지. x는 1 이상, y는 2 이상이라고. 그럼 2y 플러스 x는 몇 이상인 거야? 3 이상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3 이상이니까 얘는 몇 이상이야? 7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그러면 z가 몇일 때? 2일 때. 그럼 얘 6이잖아.
그럼 2y 플러스 x는 몇이야? 4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서 또 기준은 누굴 잡아야 돼? y야 x야? Y. 왜? y의 개수가 크니까. 그래야 변수가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y에 2 넣을 수 있어? 안 되지. 그러니까 y가 1이면 x는 얼마? 2. 더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자연수니까, 그지? 그럼 이제 z가 몇일 때? 1일 때. 1일 때. 그러면 여기서 2y 플러스 x는 뭐가 되는 거냐고? 7이 되는 거겠지, 그지? 맞니? 그러면 y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값 얼마? 3. 그럼 얼마야? 1. 사실 이 뒤에는 안 해도 돼. 나중 되면. 왜냐면 얘가 개수가 몇이야? 2지. 그러면 얘 2가 들어가면 얘 4가 되니까 얘는 몇이 돼? 3이 되지. 얘가 하나 주는 순간 얘가 2가 커지는 거야. 앞에 두 배가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가 3이었어? 그럼 얘는 몇이 되는 거야? 3이 커져서 4가 되는 거야. 이게 항상 성립한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얘가 1이면 얘는 5. 계산하지 않아도 5라는 걸 알면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자, 따라서 이렇게 총 몇 가지가 나오게 된다? 네. 4가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구해주면 된다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네. 자, 다음 2번 봅니다. 자, 2번이 더 쉬워 사실은 선생님은. 부등식이 훨씬 더 간단하다고 생각해.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뭐야? 자연수 xy잖아, 그지? 네. 자, 마찬가지 기준은 누구야? 개수가 큰 개수가 큰 거. 누구? 3x. x. 맞니? 네. 자, 그러면 여기서 x를 최대로 넣어봐. 최대로 넣으면 얼마야? 3이지, 그지? 그럼 y는 몇이야? 1. 1, 2가 몇 개 있어? 네. 이렇게 세면 된다니까. 아. x에 2가 들어갔어, 그지? 그럼 x에 2가 들어가면 얘가 6이니까 y는 몇이야? 4이야. 그럼 몇 개야? 4개라고. 아. 훨씬 간단하지 얘보다. 그 다음에 x가 몇일 때? 1일 때 y는 몇이냐고? 7이야. 그럼 몇 개냐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그럼 끝났네? 이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x에 3이 들어간 사건, 2가 들어간 사건, 1이 들어간 사건이야. 그러면 3이 들어간 사건과 2가 들어간 사건과 1이 들어간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없는 사건이야. 없는 사건이니까 얘네들이 더해준다니까? 요런 개념인 거라고. 합의 법칙과 고분 법칙이라는 게. 따라서 얘는 몇 가지가 된다? 12가지가 된다.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네. 자, 다음 또 볼게요. 자, 4번 고배 법칙입니다. 자, 파. 네. 우리랑 상관없는 종이죠. 네. 자, 여기 보면 우리 세 자릿수를 만들 건데 100의 자릿수에는 뭐를 넣을 거고? 소수. 소수. 10의 자릿수에 뭐를 넣을 거고? 3의 배수. 3의 배수. 그 다음에 1의 자릿수에 뭘 넣을 거야? 3이에요. 자, 이게 또 어떤 얘기랑 우선 문제를 풀고 보여줄 건데, 자, 얘들아 우선 봐봐. 100의 자리에는 소수만 들어갈 수 있어, 그지? 그럼 우리가 100의 자리를 만들 거야, 그지? 그럼 100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지. 뭐 2, 3, 5, 7 맞니? 네. 자, 그 다음에 10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수는 뭐래? 3의 배수. 3의 배수래, 그지? 그러면 10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 어떤 3의 경우, 6의 경우, 9의 경우 따라서 3가지라는 거지, 그지? 그럼 1의 자리에는 8의 약수가 들어갈 수 있다며, 그지? 그럼 8의 약수 몇 개니까? 4개. 4개니까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근데 우리는 100의 자리를 채워줘야 되고 10의 자리를 채워줘야 되고 1의 자리를 채워야 세 자리 자연수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지? 네. 그러니까 저 채우는 사건들이 시행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따라서 얘네들은 뭐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 따라서 몇 가지다? 48가지다라는 거야.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예. 이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도 되냐면 너희 조편성을 할 때 우린 1조, 2조, 3조인데 1조에는 어떤 아이들만 들어올 거고 2조에는 어떤 애들만 들어올 거고 3조에는 어떤 애들만 들어와서 이렇게 한 팀을 만들 거야 라고 해도 똑같은 경우가 되는 거잖아. 똑같은 사건이잖아, 그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그러니까 유형들을 조금 우리는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알겠지? 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곱하기 p 플러스 q에 플러스 x 플러스 y 곱하기 r 플러스 s 요걸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지? 네.
아니? 네. 자 그러면 우선 덧셈은 나중에 볼 거야. 덧셈은 나중에. 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요거를 또 잘 봐봐. 잘 봐봐. 여기서 나오는 항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니네 앞으로 나중에 가면 이제 확통에서도 우리가 뭐 이항 정리라는 것도 할 거고, 우리가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를 그냥 저렇게 연산을 하는 거구나, 저렇게 했구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 저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알아둬야 돼. 잘 봐. 자, 너희 곱셈을 할 거잖아. 응? 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를 예전부터 얘기하려고 이렇게 어떤 두 다항식의 곱을 할 때는 선생님이 식의 이름을 붙여줬던 거 기억나? 그래서 얘는 무슨 식 곱하기? P식 곱하기 Q식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럼 P식 곱하기 Q식을 봤는데 P식에는 A라는 항과 B라는 항과 마이너스 C라는 항이 있어. 그치? 그 다음에 Q라는 식에는 P라는 항과 Q라는 항이 있단 말이야. 그치?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A랑 B를 선택해서 곱할 수가 있는 거냐고. 아니. 없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서 P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세 가지라고. 그 다음에 Q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두 가지. 두 가지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P식에서도 한 개를 선택하고 Q식에서도 한 개를 선택해서 뭐 할 거니까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무슨 법칙이 적용되는 거야? 곱의 법칙이 적용되니까 곱해서 몇 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6가지가 된다라는 거지. 그치?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여기 어떤 여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이 정다희 어이구 빨간색으로 썼네 이름을 쌤. 강다윤 그 다음에 송서빈이 있어요. 자 여가 이렇게 또 금방 또 이렇게 다독여 주잖아. 그지? 자 남학생은 누가 있냐면 김준영 그 다음에 이은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내가 여기서 짝을 만들 거야. 와? 아이고 잠깐 그럼 누가 빠졌네. 자 어쨌든 선생님 짝을 만들 건데 짝을 만드는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잖아. 그지? 네. 그럼 여기서 정다희하고 김준혁이 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이거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네. 미안해. 그냥 얘를 듣는 거야. 그지? 얘를 들 수 있잖아. 그지? 아니 쌤 자, 그 다음에 정다희와 이은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다윤이와 준혁이랑 할 수도 있고 준혁이랑 은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왜? 다윤이랑 내 준혁이랑 은우라고 그랬어? 아니 다윤이랑 은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빈이랑 준혁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빈이랑 은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럼 결국에 짝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맞아요. 네. 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다항식 전개하는 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침을 뽑으려고 만드는 거야. 네.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여기 이 식을 무슨 식이라고 하고 P식. R식이라고 하고 얘를 S식이라고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R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네. 2가지. S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2가지.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둘 다 선택해야 돼 반드시. 선택해요. 둘 다 선택해야 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뭐 한다고? 곱해요. 그 다음에 4가지라고. 그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전개를 한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 뭐 없이? 중복 없이. 우선 빠짐없이는 됐단 말이야. 그지? 네. 그럼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여기서 전개하면 A와 A, B, C 곱하기 PQ. 그러니까 AP항, AQ항, BP항 뭐 이런 항만 나오는 거지. 그지? 여기서 XR, XX, YR 이런 항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와 여기에 있는 애들은 중복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네들 그냥 뭐 해주면 되는 거야. 해요.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10가지? 10가지. 대박.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알겠지? 네. 선생님이 예전보다 훨씬 더 꼼꼼히 하고 있지. 그지? 맞아요. 왜냐면 그때는 선생님이 특강이었잖아. 그때 특강이어서 사실 지금도 마음이 급한데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막 따다다다다 나가면 너희들은 한숨을 쉬기 시작하지 뒤에서. 그지? 맞아요. 맞아? 아니에요.
자, 봅니다. 자, 요것도 봐봐. 요거. 이 약수의 개수를 이것도 선생님 여러 번 설명했던 유형인데 너희 중학교 1학년 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배웠단 말이야. 그지? 맞아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분해를 해서 지수의 왜? 지수의 뭐? 2를 1씩 더해서 뭐 해버려라? 곱해버려. 곱해버려라. 왜? 그거는 왜 곱하냐고. 근데 선생님이랑 예비중을 같이 한 다윤이, 은우 밖에 없네 이제. 는 들었다고.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러네. 2명밖에 없네. 안 돼. 어디 갔냐? 자,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자 봐봐. 얘들아, 너희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거야.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자꾸 나 그럼 이따가 쉬는 시간에 나랑 30초 눈 마주 보고 이런 거 할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72 소인수분해 해보자. 어떻게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아, 선생님이 그래서 좀 그럼 한웅이라. 그럼 한웅이 또는 나 그럼 나 같은 급이. 한웅이 아직 젊으니까. 네. 자, 어쨌든 한 팀이 된 것 같은데.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그지? 예. 그러면 이 72의 약수들은 어떻게 생긴 애냐면 2의 블랭크 제곱 곱하기 3의 세모 블랭크 제곱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여기에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이 뭐가 있어? 0, 1, 2, 3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지? 네.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가 되는 거야? 0, 1, 2가 들어가는 거지, 그지? 예.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이해돼? 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자, 이 70의 약수는요. 여기 블랭크 곱하기 네모 블랭크 곱하기 세모 블랭크 형태가 될 건데 네. 네모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들이 누가 있냐면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이 여기 들어갈 수 있잖아. 맞아? 네. 그리고 세모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갈 수 있어? 1, 3, 3의 제곱 애들이 들어갈 수 있지. 그치? 그렇네. 그러면 네모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가지. 세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3가지. 근데 우리 둘 다 선택해줘야 되니까 얘네들 뭐 할 거냐고. 곱해요. 그래서 몇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12가지. 12개가 나온다는 개념인 거야. 이 개념 자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아니 여기 2에 4제곱 들어가면 되냐고. 안 돼요. 뜬금없이 7 들어가면 안 되냐고. 돼요. 이 안에 있는 애들 중에서만 가능한 거잖아. 그지? 맞아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네. 네. 자,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또 72의 양의 약수의 총합이래. 와우. 망했네. 잘 봐봐. 잘 봐봐. 이렇게 생긴 애들의 합이거든. 응? 이렇게 생긴 애들의 합이야, 그지? 네. 일일이 다 써보자. 우선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 얘네들의 합은 어떻게 돼? 1 곱하기 1 아니? 예. 그 다음에 이거 봐. 1 곱하기 3 1 곱하기 3의 제곱 맞니? 네. 그 다음에 뭐 들어가? 플러스 이거 봐. 2 곱하기 1 아 이거 곱하기. 잘 봐 여기. 자, 꼼꼼히 쓸게.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그지? 예. 네.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이지. 네. 네.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네. 자, 끝까지.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지. 맞니? 네. 맞니? 네. 잘 봐. 공통인수 뭐 있어? 뭐 1. 그럼 얘는 1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지. 맞니? 네. 얘네들 공통인수 뭐 있니? 2. 그럼 2로 묶어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되는 거 맞니? 예. 5. 공통인수 뭐 있어? 2의 제곱. 그럼 2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지. 5. 보이니? 네. 공통인수 뭐 있어? 2의 세제곱. 그럼 2의 세제곱으로 묶으면 또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되는 거 맞아? 예. 그럼 공통인수 뭐 있어? 1.
1 더하기 3 더하기 3 제곱.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이건 좀 없어질 수 없나? 이 화면을 살짝 옮겨요. 네. 어.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자, 또 뭐가 들어간다고? 플러스 공통인수 뭐 있다고? 2의 세제곱. 그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럼 또 공통인수 뭐 있어?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있지? 네. 그러니까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이 되는 거라고.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예. 이해돼?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얘 약수의 총합이라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각각의 인수들을 합해서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을 하면 이게 양의 약수들의 총합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 8, 4, 12, 14 얼마? 15 곱하기 13 맞니? 그럼 얘는 225에서 30 빼면 되잖아. 그치? 네. 그럼 얼마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돼? 오. 이해돼? 이런 개념이야. 좀 전에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둬야 돼. 알겠지? 니네 지금 배웠어. 양의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배웠어. 네. 이건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거야. 평생. 네. 자, 그 다음에 12의 n제곱의 양의 약수의 개수가 66개래. 그럼 되게 단순한 얘기가 될 거야. 이제 앞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면 12의 n제곱이라는 건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2의 2n제곱 곱하기 3의 n제곱이지. 그치? 네. 그러면 얘는 다시 2의 블랭크 제곱 곱하기 3의 세모 블랭크 제곱이지. 예. 네. 그러면 너희 세모 블랭크 제곱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개야? 2n 플러스 1개 아니야? 왜? 1, 2, 3, 4 1, 2, 3, 4, 5, 6, 7, 8, 9, 10 블라블라블라 2n까지인데 뭐가 추가되는 거야? 0제곱이 추가되니까. 아. 그 다음에 세모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럼 몇 개야? n 플러스 1개가 된다라는 거 이해돼? 예. 그러면 얘 총 개수는 2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인 거고 얘가 몇이라고? 66이라고. 그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전개. 전개해서 인수분해해서 2차 방정식 풀면 되는 거지. 그지? 네. 그럼 계산해보자. 어떻게 돼? 2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65는 0 되는 거 맞니? 예. 그럼 얘는 n 곱하기 2n에다가 몇 곱하기 몇 해야 되냐? 맞니? 예. 따라서 n은 몇이 된다는 거야. 오, 또. 자연수 값이니까. 아, 자연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너희 수학에서 앞으로 n이 나왔어. 니네 어떤 미지수 n이 나왔어. n이 나오면 그냥 뭐야? 자연수야. 네. 알겠지? 네. 자, 다음 볼게요. 1시간 되면 얘기해줘. 다이야. 선생님 근데 아까 이거 킬 때. 가 그럼 가. 아니야. 말씀 열심히 들을게요. 그래서 버스비 줄게. 아니. 아. 자, 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지점 A, B, PQ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A 지점에서 P 지점을 거쳐 B 지점을 간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간단한 문제지, 그지? 네. 자, 1번. 자, A에서 어디를 거쳐?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에 쓰지, 그지? 그럼 니네 이게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지 또 알아야 돼. 그럼 얘는 뭐냐면 A에서 어디를 가는 사건? P를 가는 사건. 그리고 P에서 어디를 가는 사건? B를 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지? 당연히. 여기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시간적 동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 시간적으로 A에서 P 가는 거랑 P에서 B 가는 게 동시에 갈 수 어떻게 있어? 사람이 하는데. 그냥 이 사건들이 반드시 발생돼야 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 연달아라는 얘기를 했지, 그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따라서 얘는 그리고의 개념이라고. 그래서 A에서 P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P에서 B 가는 경우 몇 가지? 두 개. 두 가지. 따라서 얘는 고비 법칙이 적용되는 거니까 곱해서 몇 가지가 된다고? 6가지. 6가지라고. 아, 6가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자, 근데 2번을 봤더니 A에서 B를 간대. A에서 B를 갈 건데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대. 그지?
P랑 Q랑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A에서 B 가는 사건은요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어, 그지? 어떻게? A, B, A에서 B를 거쳐. P를 거쳐 B로. B로 가거나 아니면 A에서 A에서 Q를 Q를 거쳐 B고 가는. B로 가는 사건. 이렇게지, 그치? 예. 네. 그러면 여기서는 A에서 P 가는 사건과 P에서 B 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네. 여기에서도 A에서 Q 가는 사건과 Q에서 B 가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건데 A에서 P를 지나 B를 가는 사건과 A에서 Q를 지나 B를 가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되는 거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그래서 보면은 A에서 P 가는 거 몇 가지라고? 세 가지. P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따라서 얘는 고비 법칙이 적용돼서 몇 가지? 여섯 가지. 그 다음에 A에서 Q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Q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얘도 연달아 일어나는 거니까 고비 법칙 적용돼서 몇 가지가 된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랑 이제 곱해서 48가지 되는 거잖아, 대성아. 그지? 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그지? 따라서 얘네들 모해서 더해서 14가지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너 저기 힘들지? 자, 3번 봅니다. 자, A에서 B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지난대요. 그죠? 자, 그러면 A에서 B 사이를 왕복한다고 했으니까 A에서 B를 지나 다시 어디로 오는 거야? A로 오는 거지. 그치? 그럼 A에서 B를 지나 A로 오는 사건은요. 어떻게 갈 수 있어? A에서 P를 지나 B를 지나 Q를 지나 A로 올 수 있지. 그치? 네. 또는 A에서 어디를 지나? Q를 지나 B를 지나 P를 지나 A로 오는 거지. 그치? 예. 왜? 여기에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날 수 없다라고 했지. 그치? 네. 그리고 P는 반드시 오직 한 번만이라는 얘기가 있지. 그치? 네. 아니 반드시 오직 하나만?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디서 들어봤지? 반드시 오직 하나만. 아. 반드시 오직 하나만. 함수의 정의죠. 아. 자, A에서 P 가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P에서 B 두 가지. B에서 Q 네 가지. Q에서 A 두 가지. 얘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뭐 해야 돼? 해요. 곱하죠. 따라서 얘 계산하면 얼마? 48. 자, 그 다음에 A에서 Q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Q에서 B 네 가지. B에서 P 두 가지. P에서 A 세 가지. 따라서 이것도 모두 곱해서 몇 가지? 48가지. 근데 이제 이 사건과 이 사건은 이제 어떻게 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일어나지 않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니까 얘네들은 뭐해서? 더해서 몇 가지가 된다, 지원아? 96가지가 되는 거겠지, 그지? 네. 자, 다음 볼게요. 7번입니다. 자기가 얘기해줘야 그때 쉬는 거야, 선생님. 얘기 안 하면 안 쉬는 거야.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지불하는 금액의 수입니다. 지불하는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는 같은 얘기일까 다른 얘기일까? 다른 얘기. 어떤 다른 얘기가 될까? 방법. 이게 500원짜리 두 개 있으면 그 두 개 내면 1,000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금액이 겹치면 안 되고요. 이거는 금액이 겹쳐도 돼요. 그러니까 맞잖아. 맞잖아. 선생님한테 반말하는 아니 거잖아. 쌤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자, 봐. 자, 선생님 500원을 지불하는 거 아니야. 1,000원을 지불하는데 준영이가 얘기한 것처럼 500원짜리 두 개를 지불하는 거랑 1,000원짜리 한 개를 지불하는 건 방법의 수로는 지불하는 방법의 수로는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에 다른 경우에. 근데 지불하는 금액의 수로는 어떤 경우에?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환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기억하니? 완전히 뭐였죠? 환전이 뭐였냐고? 네, 그래요. 자, 1번입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입니다. 네.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인데요. 자, 여기는 우리 얼마짜리? 50원짜리가 몇 개 있고 두 개. 두 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몇 개? 두 개. 두 개가 있고요. 자, 10원짜리가 몇 개가 있대? 세 개. 네 개가 있대. 그럼 지불하는 방법이야, 얘들아. 지불하는 방법. 네.
얘들아 우리 5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 50원짜리만 생각해봐. 50원짜리를 지불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어? 0원을 내거나 50원을 내거나 100원을 내거나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세 가지. 세 가지. 그러니까 50원짜리를 0개 지불할 때도 있고 1개 지불할 때도 있고 2개 지불할 때도 있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 2개를 지불하는 방법도 100원짜리 0개를 지불하는 경우, 1개를 지불하는 경우, 2개를 지불하는 경우 몇 개? 세 가지. 그 다음에 10원짜리는 몇 개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0개를 지불하는 경우, 1개를 지불하는 경우, 2개를 지불하는 경우, 3개, 4개, 4개를 지불하는 경우. 따라서 몇 가지가 돼? 5개. 근데 우리 얘도 결정할 거고 얘도 결정할 거고 얘도 결정해서 돈을 지불할 거잖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선택하는 경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모두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된다. 그치? 그럼 그냥 곱하면 끝이지. 아니요. 영어는 지불하는 그렇죠. 한 가지는 제외해야 되죠. 그치? 아까 50원짜리 한 개도 안 내는 경우 100원짜리 한 개도 안 내는 경우 10원짜리 한 개도 안 내는 경우가 있었지. 그치? 네. 그럼 0개, 0개, 0개인 경우는 한 가지잖아. 그치? 따라서 계산해서 몇 가지가 된다? 근데 그럼 2개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쌤. 아니야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해. 괜찮아. 응?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네. 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여기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그냥 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다라고 생각해도 돼. 뭐라고?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 잘 생각해봐. 자, 만약에 선생님이 10원짜리 4개랑 5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1개가 있대.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우리 쭉 나열해 볼래? 네. 얼마 있어? 10원, 10원, 20원, 30원, 40원, 그 다음에 50원짜리 1개. 그치? 그 다음에 50원짜리 얘네 1개씩 더해주면 60원, 60원, 70원, 80원, 90원. 그치? 100원. 그리고 나서 100원짜리 1개로 100원. 그치? 네. 그 다음에 100원짜리 하나랑 또 10원짜리 네. 개수들 합쳐서 110원, 110원, 120원, 130원, 140원, 그리고 150원. 안 끝났지, 그지? 네. 150원에다가 얘 10원씩 하면 어떻게 돼? 160, 170, 180, 190까지 가는 거지. 예. 중간에 얘는 최소 단위가 얼마였어? 10이었지, 그지? 네. 이 10씩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데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어, 없어? 없지. 이게 바로 환전이 가능한 경우네. 아, 맞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라. 지금 10원짜리가 몇 개 있어? 4개. 4개. 그럼 그 다음 단위가 얼마야? 50이었지. 그치? 그럼 잘 생각해봐. 이제 10의 단위로 50의 단위로 다가갈 거야. 그럼 봐봐. 10, 20, 30, 40. 그 다음에 얼마? 50.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그치?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환전이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 단위, 최소 단위는 몇이야? 50이지. 그치? 그러면 우리 50으로 100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50 단위로. 그럼 50 다음이 뭐야? 100. 100. 그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얘는 얘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그치? 그럼 여기에 있는 금액의 총 합이 얼마야? 190원이지. 그치? 네. 맞아?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니까 이 190원을 최소 단위 10원으로 다 환전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190원을 최소 단위 10원짜리로 다 환전하면 몇 개가 돼? 19개. 19개. 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깜짝 놀랐어 나. 두더지 잡기를 들었어. 어떻게 갑자기 오! 이러면서.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근데 만약에 잘 봐봐.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 네. 그러면 최소 단위가 몇이야? 10. 그 다음 단위는 얼마야? 100. 그럼 봐라. 10, 20, 10, 20, 30, 40 다음에 얼마야? 100이지. 예. 맞아? 네. 중간을 어떻게 돼? 뛰어넘지, 그지? 네. 그럼 중간에 뛰어넘으면 얘는 환전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구해? 세서. 똑같아, 얘랑. 아? 얘 낼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얘 낼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2가지. 그 다음에 뭐해? 곱해. 그 다음에 1을 빼. 구하는 건 똑같아지는 거야. 환전을 다 한 다음에.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근데 얘는 환전이 안 되니까 안 한 거야. 왜? 최소 단위가 얼마였는데 10이었는데 그 다음 단위로 연결이 될 때 자연스러워서 중간에 껑충 건너 뛰었냐고. 껑충 건너 뛰었다라는 거지, 그치?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자, 또 선생님 설명하는데 흐름 끊으려고 하지 말고. 안 그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얘들아 10원짜리 몇 개 있었다고? 네. 4개. 50원짜리 몇 개 있었다고? 2개. 100원짜리 몇 개 있어? 2개. 그러면 얘들아 10원짜리가 4개 있으니까 이 다음 단위 50원으로 갈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니 안 돼? 돼요. 연결되지. 연결돼. 오케이야. 자, 그러면 50원에서 100원 갈 때는 자연스럽게 얘는 한 개만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지, 그지? 네. 왜 50 바로 다음 단위가 얼마니까? 100. 100이니까. 얘가 만약에 500이었어. 그러면 연결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50에서 다음 단위 100으로 뛰는 거니까, 그지? 네.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그러면 얘를 그냥 총 금액을 놔. 그럼 얘 총 금액이 얼마야? 200, 300 얼마? 340원이지, 그지? 근데 얘가 자연스럽게 다 연결됐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최소 단위 얼마로? 10원짜리. 따라서 얘는 10원짜리 몇 개? 34개. 따라서 답은 34가지라고.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이게 바로 환전이라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요것만 잘 이해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 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아직도 막 이러고 있는 애가 있을 수 있으니 왜요? 아니 웃는 게 너무 그랬어요. 응? 자, 봐라. 너희 만약에 10원짜리가 3개가 있어. 네. 그리고 50원짜리가 2개가 있고요. 100원짜리가 4개가 있어. 네. 이걸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수야. 네. 자, 우선 최소 단위 얼마야? 10. 근데 최소 단위 10. 그 다음 단위 얼마? 50. 그러면 10의 단위에서 10 단위에서 50 단위로 넘어갈 때 자연스러워 건너뛰어. 아니요. 건너뛰지, 그지? 그럼 얘는 환전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두 번째 얘기를 봐라. 얘는 50에서 100 가는 건 무조건 자연스럽지, 그지? 네. 맞아? 네. 그러니까 얘는 연결이 되니까 뭐가 가능해? 환전이 돼. 그러니까 얘는 환전하지 않고 얘만 환전하는 거야. 네. 그럼 얘 총 금액은 얼마야? 얘 빼고 얘 500원. 500원이지. 그럼 이 500원짜리를 다 500원을 얼마로 환전? 50원. 50원으로 환전. 그럼 몇 개야? 10개. 10개. 그럼 1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금액 몇 가지? 네 4가지. 0원, 10원, 20원, 30원. 네. 그 다음에 요 5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금액 몇 가지? 11가지지, 그치? 근데 이거 2개 곱한 다음에 몇 배 주면 돼? 1 빼주면. 따라서 얘는 몇 가지? 43가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돼? 네. 연결이 되는 부분은 환전을 하는 거고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환전을 하지 않는 거라고. 네. 이해돼? 네. 지금까지 중학교 2학년 내용이었습니다. 예. 자, 다음 볼게요. 네. 아직도 안 됐다고? 쌤이 늦게 쳤어요. 네, 잠깐 끊고 갈게요. 예. 가위가 안 끊어줘가지고. 아니 아직